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코로나가 워낙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자주 못 뵙고 어느덧 또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 공지사항들을 보시면서 이제 우리 땡큐 TQ 소프트가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는 좀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어떻게 이번에 새로 나오는 밥 먹듯이 앱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또 그게 우리 이 비즈니스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소득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될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다 모시면 한 의자가 20개인데 20명 모셔야 될 이 공간을 지금 뭐 국가 시책에 따라서 5명 이상 못 모이니까 이렇게 매 시간 인원수를 적게 해서 많이 오시는 분들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좀 불편하시죠? 벌써 뭐 오신 지 1시간 이상 되셨는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답변 형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밴드로서 역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오늘 뭐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또 우리 설명이 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장황하고 또 젊은 사람들 같으면 빨리빨리 또 용어도 알아듣고 하는데 이 연세들이 또 좀 계시고 하니까 용어에 대해서 제대로 또 숙지가 안 되고 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 핵심적인 거, 궁금한 거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번에 이제 밥 먹듯이 참 이름이 외우기 쉽죠? 원래는 이제 드시가 표준어인데 발음 나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BMDC 이렇게 아마 표현할 수도 있어요. BMDC 이러면 좀 유식하게 보이죠. 자, 밥 먹듯이는 이제 앱입니다. 앱 이름. 앱 이름. 뭐 우리 카카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카카오톡 하듯이 또 배달의 민족 하듯이 우리가 이제 내놓은 앱이 밥 먹듯인데 요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이제 진행해야 될 내용들 중에 맨 처음에 밴드 앱이 있죠, 그죠? 땡큐 밴드지, 땡큐 밴드. 자, 첫 번째는 땡큐 밴드 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밥 먹듯이 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세 번째 나올 것이 쇼핑몰 앱인데, 요거는 지금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그거는 이제 과제로 남아 있고, 우선 순서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땡큐 밴드 모집이죠. 다 모집입니다. 밴드 모집을 위한 앱 프로그램. 두 번째 요거는 뭘 모집하냐면은 요거는 가맹점 모집이에요. 가맹점 모집 앱이다.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 앞으로 나올 거는 요거는 뭐냐면 물건 유통하는 분들, 유통인 모집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업하는 사람들 모집하는 앱이에요. 자,
자, 그러니까 땡큐 밴드는 밴드 모집이죠. 밴드 모집. 대리점. 다르게 말해서 대리점. 이제 밴드라고 우리는 이제 밴드라고 표현을 하죠. 대리점 모집. 그러니까 일은 뭐냐면 다 모집하는 일이에요. 우리 밴드들이 하는 일이.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한다. 이제 그런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는 우리가 사실 주력해서 모집하는 일이 아니에요. 소비자는 소비자가 소개해서 모집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1, 2, 3번 안에는 소비자가 없어요. 물론 일하는 사람도 소비자, 가맹점 주인도 소비자. 만약에 내가 횟집을 한다면 회만 먹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회를 통해서 회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옷도 사 입고, 그죠? 또 뭐 신발도 사고, 뭐 문화생활도 하고, 그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맹점 주인이든 물건을 파는 사람도 내가 만약에 옷을 파는 사람이다, 뭐 옷만 팔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옷만 사 입고 못 살잖아요. 옷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또 식당도 가고, 뭐 옷도 극장도 가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소비자이긴 하지만 돈을 버는 주체다. 돈을 버는 그 주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사업자들이죠. 사업자. 그래서 밴드만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이지 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모집하는 일이에요. 모집. 그러니까 사업자를 모집하는 일이다. 소비자를 모집한다는 거는 사업자도 소비자 안에 포함되니까 어차피 그렇지만 주력은 사업자를 모집하는 일이다. 그러면 소비자는 고객이죠. 고객. 소비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가맹점에 가는 사람이지. 소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가맹점 중에는 우리가 그때 게임 해봤죠. 가맹점의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게임 해봤잖아요. 음식점. 음식점도 종류가 많죠. 뭐 순댓국집도 있고, 뭐 횟집도 있고, 뭐 닭집도 있고, 뭐 오리집도 있고, 돼지집도 있고, 뭐 소집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종목별로 우리가 그때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한 30가지도 넘죠. 그죠? 그거 한번 불러보세요. 그때 게임 했던 거. 당구장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뭐 노래방도 있고, PC방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죠? 업종 자체가. 근데 그거를 소비하기 위한 소비자들이 그 가맹점에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맹점에 가서 소비 행위를 해요. 그 사람들이 소비 행위를 할 때에 지불하는 돈, 이것이 매출이 되는 거죠. 우리 회사에 직접 매출을 주는 건 아니지만 이 소비자들은 땡큐, 밴드 이런 거 몰라요. 그냥 가맹점에 가서 그 집이 횟집이다 하면은 회를 소비하는 거고, 가게다 뭐 옷가게다 하면 옷을 소비하는 거고, 그죠? 노래방이다 하면 노래방에 소비를 하는 거고, 당구장이면 당구 치는 걸 소비를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지불하는 돈, 이것이 매출이에요. 매출. 이것이 우리 밴드들의 일종의 재원이 되는 거죠. 재원. 우리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원천이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누가 모으냐 하면 가맹점들이 모으는 거죠. 혹은 쇼핑몰 유통하는 사람들이 모으는 거죠.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가전제품도 있고 또 건강식품도 있을 수 있고 화장품도 있을 수 있고 물건은 뭐 엄청 많잖아요. 신발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식주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러 온다. 물건이 내가 우리 집에 라면을 비상식품으로 나오는데 라면이 떨어졌다. 그러면 라면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걸 찾아오는 소비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찾아오는 소비자, 이 사람들이 지불하는 돈이 매출이고 그 매출이 우리 수입하고도 연관되는 재원이 된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벤더들이 이 소비자들이 쓰는 돈의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가져가는데 직접 모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모집한다. 우리는 누구만 모집하느냐 하면 가맹점과 유통인만 모집한다. 우리들은. 근데 요번에 밥 먹듯이라는 앱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편리함을 가지고 또 혜택을 보면서 가맹점에 간다. 가맹점에 가서 돈을 쓰면 그 돈의 일정 부분이 어떻게 나뉘어져서 우리한테 벤더한테 소득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우선 3번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요거는 나중으로 미루고 1번 땡큐 벤더 앱에 대해서 우리 보상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요 두 번째 밥 먹듯이를 통해서 어떻게 소득이 분배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 먹듯이 앱은 이번 주 중으로 나오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심사가 얼추 끝난 것 같아요. 아이폰은 앱스토어, 삼성이나 LG에서 만든 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밥 먹듯이라는 단어를 치면 검색을 하면 나올 거예요. 아니면 TQ 소프트라고 영어로 TQ 소프트 이렇게 검색해도 돼요. TQ는 대문자로 쓰고 소프트는 소문자로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타납니다. 지금은 TQ 소프트 검색을 하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땡큐 밴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Q 드라이브라 해가지고 대리운전 앱이 있어요. 그렇게 진행될 거고 보상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그 가맹점용 밥 먹듯이가 있어요. 가맹점 사장용이죠. 어찌 보면 가맹점 주인용 밥 먹듯이가 있다. 뜻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고객용 밥 먹듯이가 있다. 그러니까 가맹점 주인은 가맹점 주인용 앱을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서 가맹점 주인이 넣어야 될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그 항목 중에 중요한 것이 일단 상호가 있겠죠. 상호, 그 다음에 대표자 명,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죠. 등록 번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소, 그 다음에 이제 메뉴, 뭐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고객에게 몇 %의 혜택을 줄 거냐? 예. 요 칸에 본인이 넣어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했을 때는 몇 프로, 현금으로 했을 때는 몇 프로, 이런 것들을 본인이 넣어요. 넣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정. 본인이 인정해야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동의 뭐 체크하는 거 있죠, 그죠? 체크하고 인정하면은 그 시간으로부터 이거를 인정한 시간으로부터 바로 적용이 돼요. 이렇게 가맹점주가 등록을 해야 소비자 앱에 나타나요. 예.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가맹점 앱을 할 이유도 없어, 할 수가 없어. 뭐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뭐 하든지 하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소비자용 밥 먹듯이 앱을 카카오처럼 우리가 소비만 하면 된다.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배달의 민족도 가맹점이 장사하는 사람이 올리는 앱이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는 소비만 하는 앱이야. 예. 그러면 거기 딱 들어가면 GPS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GPS로 지도에 딱 나타나요. 이 가맹점이 상호가 만약에 A 식당이다. 이라 하면 이게 등록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소비자 앱에 딱 나타나요. A 식당. 그럼 A 식당을 타치를 하면 A 식당 페이지가 쫙 열리면 이런 내용들이 딱 보이죠.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카드, 현금, 이 가맹점에서는 얼마를 캐시백 해주는구나. 이런 게 이제 나타나요. 어떻게 이제 소비자가 이제 이런 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집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3만 원어치 먹었다. 3만 원어치 먹었는데 카드로 결제하면 만약에 5%를 캐시해주고 현금으로 했을 때는 10% 해준다. 뭐 이렇게 적어놨다면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B 식당은 보니까 B 식당은 이런 게 없네. 근데 A 식당은 있어. 그러면 이제 좀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똑같은 조건이면 A 식당을 갈 거라는 거지. 그럼 B 식당은 이러다 보니까 A 식당한테 손님 뺏기겠어.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올리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를 더 주자. 뭐 이런 그 경쟁을 할 거예요. 어찌됐든 이제 수치를 딱 보고 소비자가 판단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회사는 타치를 전혀 안 해요. 모든 건 그 사람 대표자가 가맹점 주인이 알아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행해졌다, 뭐 결과가 나왔다 하면 보상이 주어지는 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카드로 했을 때 몇 프로 준다, 현금으로 했을 때 몇 프로 준다라고 해가 결제를 했잖아요. 그럼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프로테지가 가맹점주가 결정한 그 내용대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 주어진 값을 100으로 치면 5%를 했을 때는 5%가 100이 될 것이고 10%면 10%가 100이 될 것이고 이 100에서 절반, 이 100%에 대해서 절반이 소비자, 그러니까 직접 고객이죠. 직접 소비자가 50을 가져가요. 만약 그 몫이 5%가 됐든 10%가 됐든 그 몫이 5,000원이다. 그럼 5,000원의 절반 2,500원을 소비자가 바로 가져가요. 그거를
할인으로 할래? 아니면 적립으로 할래? 요거를 소비자가 정하면 돼. 내가 결제할 때, 이거 5% 할인되네요, 10% 할인되네요. 요거 내가 그냥 직접 할인을 받겠다. 2,500원을 만약 이게 5,000원이면 100이라는 숫자가 5,000원이면 50%면 2,500원이잖아요. 2,500원을 할인받겠다 하면 할인으로 결제가 돼요. 그리고 나는 보니까 이게 여기 가도 쌓이고 저기 가도 쌓이고 막 쌓인다라는 걸 느끼면은 나는 적립할래요. 이래 되는 거예요. 2,500원을 깎는 게 아니라 결제를 다 하고 이 숫자가 내 지갑에 돈이 딱 올라붙어 버려요. 그걸 포인트라 그래요. 우리는 포인트. 포인트와 크레딧은 알죠? 포인트가 현금으로 딱 적립이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50% 남아있죠. 그죠? 50% 중에 10%를 뺍니다. 그럼 요거는 직접 소비자를 소개한 사람도 소비자일 수도 있어요. 밴드가 소개했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소비자들이 다 소개를 해요. 야, 이 집에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 니도 가보자.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요. 그러면 직접 소비자를 소개한 소비자. 그죠? 이 사람도 고객이라. 이 사람이 먼저 와봤겠지. 그죠? 먼저 그 가게를 돌아보고 야, 이거 괜찮다 해서 소개를 한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 10%를 가져가요. 10%면 5,000원에 10%니까 500원. 이거를 적립하겠죠. 이 사람은 직접 소비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소비할 때 없었어도 딱 들어가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남아있는 40%가 벤더 수입이에요. 벤더. 어떤 벤더? 이 가게를 소개한 벤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A 식당 주인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A 식당을 추천할 수도 있어요. 이 식당 주인을 내가 알고 미리 연결했을 수도 있고, 이 홍보 내용이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갔어. 그러면 이 A 식당이라는 식당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사장이라면 이 사람이 야, 저 괜찮네 하고 자기가 막 찾아가지고 앱을 다운받고 설치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A 식당이 추천자가 없어. 그럴 때 내가 혹시 다니면서 홍보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이미 깔려있다. 깔아놨어. 이 사람이 막 사용하고 있어. 근데 추천이 없는 상태라 하면 내가 관리를 해드리겠다 하면서 추천을 내가 넣을 수가 있다. 내가 손님들 많이 몰아드릴게요.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갈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는 줍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하고 관계를 맺어놓으면 그 관계 맺은 밴드 수입으로 매출에 자기가 주겠다고 한 수수료 있잖아요. 주인이 주겠다고 적어놓은 수수료, 이거 강제로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알아서 이 경쟁 때문에 A 식당, B 식당 이런 거 경쟁 때문에 또는 손님을 많이 호객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자기가 마케팅 비용으로 쓴 거예요. 강제로 한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배분율의 40%를 밴드가 가져간다. 만약에 우리 TQ 소프트와 연관되어 있는 이 일로 이 사람이 만약에 하루에 50만 원을 매상을 올렸다. 매상의 10%를 자기가 마케팅 비용으로 썼다. 그러면 50만 원의 10%니까 5만 원이겠죠. 5만 원에 40%면 5, 4, 20, 2만 원이다. 2만 원이 이 밴드한테 들어간다는 거죠. 50만 원 매상은 그저 뭐 이거 50만 원 매상 안 올리면은 밥도 못 먹고 살 거예요. 웬만한 뭐 식당이나 뭐 음식점 같은데 50만 원 곱하기 30일 해야 1,500만 원이에요. 그죠? 1,500만 원 번다는 거죠. 매상을 올린다는 거는 이게 다 수입도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 뭐 절반이나 40%나 가져갈 텐데 하루에 50만 원 매상 안 올리는 식당이나 이런 데는 문 닫아야지. 그러니까 50만 원 올리는데 우리 땡큐 밴드하고 연관되어 있는 소비자와 가맹점 밥 먹듯이 하고 연관되어 있다 이러면은 하루 2만 원이 꼬박꼬박 밴드 수익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그러면 이게 곱하기 30일이면 2, 3은 60만 원. 한 가게에서 60만 원이라는 밴드 수입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여럿일 수 있겠지. 소비자는 막 10명, 20명, 30명, 뭐 40명, 50명 되겠지. 그런데 밴드 수익은 한 사람한테 간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밴드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파업이 줄어들죠. 파업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 밴드를 내가 만약에 추천한 사람이다. 내 후임이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한 달에 60만 원 모을 때 이 사람 파업은 120개가 사라지죠. 그죠? 돈으로 바뀌었으니까 120개 사라지면 이 사람은 또 30만 원 충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지. 충전할 때 이 30만 원은 나한테 온다.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밴드 보상 체계가. 그죠? 그러니까 돈을 벌면, 밴드가 돈을 벌면 파업 수가 사라지고 파업이 없으면 돈으로 못 바꾸니 또 파업을 충전할 수밖에 없다. 충전할 때 돈은 100% 선임자한테 간다. 그런 시스템이니까 이게 계속 연관이 돼가지고 다 먹고 산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 팝이요? 예. 저요. 예? 물어봐도 돼요? 그리고 좀 이따 내가 네, 메모해 놓으셨다가 자 이제 다 했어요. 자, 이 몫이 가맹점 주인이 주겠다고 한 그 프로테이지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결제가 됐어요. 결제가 되니까 100이라는 게 나왔어. 이 100 중에 실제 소비한 사람이 50%를 가져가, 절반을 가져가고 이 사람을 소비하게 한 소비자가 10%, 예? 500원을 가져가고 5,000원에 대해서 40%가 5, 4, 20, 2,000원이겠죠. 그죠? 2,000원, 2,500원, 500원 하니까 5,000원이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건 전부 정산으로 다 돼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 결제 딱 하는 순간 쫙 다 나눠진다. 우리가 땡큐 밴드 수수료 정산될 때 등록 딱 하는 순간 돈이 쫙 나뉘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100만 원 하실 때 딱 돈이 바로 갔잖아요. 그렇듯이 여기도 카드 결제든 현금이든 결제 딱 하는 순간 쫙 나뉘어져 버려요. 이렇게. 쫙쫙쫙 나뉘어져. 순간적으로. 요게 우리의 밥 먹듯이 앱의 가맹점과 소비자
사이에 일어나는 걸로 인해서 전부 정산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땡큐, TQ 소프트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실시간이라. 오래 기다릴 게 없다 이게. 실시간으로 나뉘어지고 거기 매일 혹은 매 시간 뭐 이렇게 쌓여가지고 한 달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국가에서 지금 재난지원금을 뭐 주니 안 주니 전 국민을 주니 나누어서 주니 선택적으로 주니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우리가 이거 노력만 좀 해놓으면은 한 달을 두고 보면요 몇십만 원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예? 또 정부에서 노령연금이라 해가지고 30만 원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 30만 원 받으려면 65세가 돼야 돼. 그죠? 만 65세가 돼야 30만 원, 그게 맥시멈인데 대체로 보니까 20만 원에서 25만 원 받더라고. 뭐가 또 안 되는 게 많아요. 예? 뭐 부양가족, 뭐 자식이 잘 돼 있어갖고 자식한테 뭐 연관돼 있으면 그건 또 못 받고 뭐 못 받고 사업자 있으면 못 받고 뭐 못 받고 보통 한 25만 원 정도 2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로 받는데 65세가 돼야 돼. 그것도 큰 돈이에요. 근데 이 땡큐 밴드 자격이 있으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정도는 충분히 만든다. 그러면 한 개 가맹점을 했을 때 이런 정도면 2개, 3개, 4개, 5개 하면은 65년을 기다려야만 30만 원 받는 거를 우리는 내가 지금부터 움직여서 시간만 좀 단축시키면 하다 보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몇십만 나오는데 2개, 3개 넘어가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사람 만나는 게 즐겁지. 그리고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경제도 살리고. 그런 내용이라 기대가 됩니다. 밥 먹듯이. 이름도 참 잘 지었죠. 뭐든지 밥 먹듯이 하면은 성공한다. 애들한테도 밥 먹듯이 해라. 공부도. 우리도 밥 먹듯이 밴드 일을 하자.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그림이 좋아도 내가 그걸 못하면은 의미가 없어. 그게. 아니면 내가 못하면 내가 모신 분이라도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모시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파업수를 채울 때마다 나는 또 벌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연관을 지어나가면 된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가시거나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보십시오. 팝이요. 팝. 지금 우리 땡큐 밴드에서는 내가 사야 되잖아요. 팝. 예. 팝 사야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가맹점에서 팝이 모자라면은 그걸 살 때 그거를 회사를 사는 게 아니고 그걸 추천한 사람한테서 산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산다 이런 개념을 하지 말고 충전하는데 충전하는데 내가 팝이 모자라면 우리가 내 땡큐 팝이라는 아이콘이 있잖아요. 밴드 앱에 들어가면 그거 타치해서 내가 모자라면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고 하면 되죠. 충전하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밥 먹듯이 할 때는 그 팝이 없으면은 그 추천한 사람한테 간다 그런 게 무슨 얘기지? 그거는 신경 쓸 거 없고 돈이 들어오면 어디서든 돈이 들어오면 내 팝은 없어져요. 그렇죠. 없어진단 말이에요. 뭐 돈만큼 없어지지. 만약에 10만 원이 들어왔다면 20팝이 10만 원에 20팝 맞죠? 40. 아니 충전할 때는 40팝이 들어오고 나갈 때는 5,000원씩 계산해서 나가니까 20팝이 사라지지. 그럼 20팝이 사라지고 돈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팝이 많이 남아 있어 내 생각에.
그러면 충전 안 해도 되지. 근데 다음에 또 20팝 사라졌는데 좀 불안해. 그럴 때는 그렇죠. 내가 항상 팝 수를 보고 그거는 알겠는데 네. 아까 거기 만약에 그거 설명. 이것도 네.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포인트가 들어오면 팝은 내가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빠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팝 수만 보면 되죠. 내역 보기 있잖아요. 내 지갑에 내역 보기를 보면 돈이 들어와 있어. 돈이 들어오면 내 팝수에 보면 팝수가 빠져 있어요. 그건 저에 관한 거고 만약에 내가 이제 가맹점을 하나 했어요. 그럼 네. 그 사람이 팝이 봤으면은 그 사람이 팝을 그 사람 누군데? 아니 가맹점 가맹점은 팝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가맹점에서 들어오든 뭐 들어오든 내 통장에 내 지갑에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내 팝은 사라지니까 없어지니까 돈만큼. 나는 팝하고 돈만 보면 돼. 그러고요 또 그러면 아까 가맹점 얘기할 때는 회사에는 돈이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회사는 아. 이익이 없네. 오케이. 그 질문 잘하셨어. 밴드 수익이 있을 때 우리가 밴드 앱에서 어떻습니까? 내역 보기를 보면 돈이 들어왔는데 돈이 들어오면은 파란색으로 들어오죠. 근데 빨간색이 짝짝짝짝 찍혀. 빨간색 찍힌 거 보셨죠? 네. 그 빨간색은 빠져나가는 돈이에요. 공제하는 돈. 한 번도 못 받아보셨어요? 그걸 모르시는데 밴드들이 수입이 있을 때 밴드 수입의 일정 부분 10%가 회사 수입으로 가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가맹점 아까 똑같아. 똑같아요? 예. 밴드들한테 돈이 들어오잖아요. 예. 소비자한테 요 50% 소비자한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요. 전산이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냥 간 끝이라. 이 회사는 벤더에 대한 수입. 것만 수입을 그렇죠. 챙긴다. 밴드가 수입이 생길 때 그 수입의 10%가 회사로 가요. 가맹점은 상관이 없는 가맹점은 소비자한테만 준다라고 생각하면 끝이라. 예. 대신 그 가맹점이 A라는 가맹점이 고깃집에 있다. 그럼 가맹점의 매출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여기 소비자든지 그렇죠. 저희든지 가서 한 거기서 먹어준 거에 대한 그렇죠. 프로테이지. 그거를 하는 거죠. 그 가맹점이 정해놓은 프로테이지만큼 주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게 많이 확산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뭐 이 구로고 예를 들어 그렇죠. 여기 있으면 여기서 하나 지정을 해서 1년에 가치를 가서 그 집 매출 올려준다면 그렇죠. 그건 그게 많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가맹점에서 나오는 수익은 적을지라도 네. 이제 규모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하루에 100만 원 매상 올리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200만 원 올릴 때도 있고 뭐그 천차만별이라 그래요. 제가 가장 적게 잡아서 하루 50만 원 정도 했는데 50만 원 미만 정도 되는 가맹점은 그 조만간 문 닫을 가맹점이지 부부간에 한다 해도 그죠? 부부간에 임금이 안 나오는데 뭐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50만 원 했는데 50만 원만 넘어가도 나한테는 2만 원 이상의 밴드 소득이 생긴다. 하루에 2만 원이면 60만 원이잖아. 한 달에. 근데 이제 문제는 50만 원 매출 올릴 때 예. 매출 올리는 게 여기는 앱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가서 그렇게- 매출 올릴 때지 그렇게 될 가격이 거라고 없을 때는 예.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럼 많아지겠죠. 많아지죠. 그리고 그런데 초기에는 처음 게 그렇죠. 예, 예. 금방 수익이 되게 처음부터 뭐 수익되는 걸 워낙 기대는 못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적게 되니까 많이 깔아놓으면 좋지.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소문이 막 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그걸 유도하진 않아요. 근데 본인이 나중에 이거 내가 홍보비를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하면은 경쟁심이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뭐로
처음에 유인이 되느냐면 저 GPS, GPS. 예, GPS에 의한 출입 인정, 네, 인정. 예, 출입 인정. 그게 아마 이제 기사화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맹점 만나기 전에 이미 깔릴 수 있다 그럴 이거예요. 수도 있고. 예, 그럴 때 그러고 그걸 이용할 수 있게 소비자한테도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그렇죠.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 놔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맹점 주인이 혹시 정보를 모르면 고객이 가서 해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맹점 주인이 소비자한테 한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너 와서 먹을 때 이 앱을 깔아라. 그렇죠, 그럼 그렇죠. 이만 예, 혜택이다. 예,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유독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나가는 거를 생각해서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10% 해주면은 어이, 10,000원 받았고 9,000원밖에 못 받나? 그렇죠.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야. 그럴 때 홍보고 그걸 소비자가 그렇죠.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 수가 있고. 매상이 나와야 야, 100을 가져가지. 매상이 안 나오면 제로잖아요. 제로인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들어왔을 때만 생각. 들어오면 왜 내가 10% 줘야 되지? 이래 생각한다. 들어오기까지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데에서 수수료 올리겠다. 그래도 올리면 할 말이 없어. 자기네들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가 그럼 배달의 민족이 안 할래 하면 못 팔아먹는데 뭐. 그래서 그게 횡포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개입해가지고 그거 하지 마라 해가지고 이제 또 정체시켰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다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좀 올려야 되겠다 우리 수수료. 근데 이제 그래 해도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소상인들 다 힘든 상황인데 그게 또 수수료 올리려 하냐. 그래서 국가가 약간 개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정지가 된 거죠. 언젠가는 또 수수료 올린다고 하겠죠. 뭐 택시비다 버스비다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매상이 없으면 제로인데 매상이 있으면 조금 빠져나가더라도 홍보비로 그것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올 수 있다면 계속 해야지. 광고를 왜 하느냐 이게 광고를.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도 광고를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잖아. 맨 처음에 우리가 가게를 오픈하면 막 전단지 막 몇십만 원 막 뿌리잖아요. 그래갖고 우선 내 가게가 오픈됐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 그래야 손님이 오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거를 활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홈페이지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 홈페이지. 요즘 폰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 식당이라면 A 식당을 좀 알리고 싶다. 전단지만 생각하는데 손에 들고 다니는 전단지로 만들 수도 있는, 인식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소비자한테. 편리하게.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메뉴를 쳐서 주문할 수도 있어.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카운터에 가서 아니면은 서빙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메뉴표 주고 주문하세요. 이렇게 안 해도 폰에서 메뉴가 쫙 있잖아요. 만약에 중국집 같으면 뭐 짜장면, 짬뽕, 우동, 뭐 라조기 쭉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타치해갖고 요거 주문. 그러면 저기 카운터에 바로 날라가 그게 그 자리에서. 지금 보면은 키오스크라 해가지고 주로 카페나 롯데리아 이런 데 가면은 이 줄수가 이 기계가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기계. 요 카드로 할래? 뭐 현금으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메뉴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커피 뭐 쭉쭉 해가지고 타치가 넘어가는 이걸 키오스크라 그러는데 이 키오스크가 개발되면서 인건비를 엄청 줄여서 그죠? 결제까지 다 해버리니까 주문하고 결제까지 다 해버리니까 이런 거를 스마트폰 안에 다 넣어놨다. 그러면
우리 거를 쓰게 되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돈 달라 소리 안 하거든. 그냥 쓰세요. 근데 단지 고객한테 당신 집에 와서 매상 올려주는 사람한테 뭔가 혜택을 주라. 그 이벤트만 해주라. 한 10% 정도 내에서. 그러면 전단지 날릴 필요도 없고 어차피 저 가게를 알리려면 뭘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스마트폰을 다 갖고 다니니까 그 스마트폰을 내 홍보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거. 그건 우리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사용만 하면 된다. 우리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니까 예. 고객 이 집에 와서 이 가맹점에 와서 매상을 올려주는 고객한테 뭔가 보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만 장사할 게 아니고 다음에도 해야 되니까 계속 그 손님들이 손에 손잡고 올 수 있다 이게. 장사는 오늘만 하고 마는 것 같으면은 뭐 서비스 안 해도 돼. 근데 장사를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해야 되니까 꾸준하게 손님이 손에 손잡고 오도록 하는 그게 마케팅 전문가라. 아무리 맛이 있고 해도 맛만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하는 건 힘들어요. 옛날에는 뭐 목이 좋고 맛이 있고 뭐 이러면은 된다 하지만 요즘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서비스로 승부를 해야 돼. 맛도 있어야 되고 목도 좋아야 되고. 근데 목이 좀 안 좋아도 서비스 좋으면 가 사람들. 단골 그죠? 보신탕집 이런 데는 도로가에 안 있어요. 저 구석에 있어. 그래도 찾아간다. 찾아오는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요. 가게는 싸게 얻을수록 좋거든. 그러니까 목이 안 좋은 데가 싸다 이거예요. 보증금도 싸고 월세도 싸고. 그러니까 적은 돈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게 경제 원리인데 제 같으면 항상 그래요. 저는 비싼 데 안 해. 차라리 좀 어색한 데 해가지고 막 퍼주는 거 차라리 그 집세 나가는 돈으로 많이 퍼주면 돼. 그러면 많이 팔고 손님 벅적거리면 권리금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저 키오스크를 우리가 지금 만들었나요? 키오스크 기능이 다 들어있다니까. 아 어디에? 거기. 스마트폰 우리 그 프로그램 안에. 아 그렇구나. 지금 당장 이제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그 우선 메뉴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넣을 수가 있어요. 가맹점 주인이 자기 폰 그러니까 홈페이지처럼 꾸밀 수가 있는 거야. 사진도 이왕이면 좀 잘 찍어가지고 좀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못하면은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은 그거는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요새 컴퓨터 보고 안 해요. 다 스마트폰 안에서 다 하지. 들고 다니는 컴퓨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한다 이거야. 그거를 우리 회사가 주력으로 해나간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디자인 몇 개 나온 거 있죠. 꿀꿀 하면서 나온 거 있죠. 꿀꿀. 또 꼬꼬 하면서 나온 거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문화해 나가겠다. 만약 돼지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돼지 전문 앱을 만들고, 닭 전문으로 하는 데는 꼬꼬 앱을 만들어서 하고, 그래서 세분화해 나가겠다. 이게. 만약 구두방이다. 신발, 신발은 신발대로 모으고, 횟집은 횟집대로 모으고, 음식점이라도 다 세분화해서 그래 해 나가겠다. 그러면 훨씬 그게 효과가 있다. 비교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한 30가지 정도를 앱을 이제 세분화하겠다. 우선 밥 먹듯이에는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그런데 이제 업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따로 돼지는 돼지, 소는 소, 뭐 오리는 오리, 닭하고 오리는 뭐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구장은 당구장,
노래방은 노래방. 이렇게 해서 아주 세분화해서 전부 다 따로 모으겠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찾기 쉽고, 그죠? 우리 밴드들도 일하기 쉽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갈 그런 이제 기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궁무진해요. 우리의 사업이 키오스크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돈 들어가요. 우리는 돈 안 들어갔대. 이것만 해도 대단한 획기적이지. 그 코로나19 잡는 것도, 코로나19 인식하는 것도, 다른 데는 뭐 카메라라도 하나 설치를 해놔야 돼. QR 찍으려면 카메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 카메라 값은 어디서 나오는데? 가맹점 주인이 사야지. 예? 못 쓰는 폰이라도 하나 갖다 놔야 된다.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 각자가 다 폰 다 갖고 있으니까. 각자 폰에서 다 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 성당, 이런 불당 이런 데는 장사집은 아니지만 거기도 돈을 받고 이런 게 있어요. 헌금, 뭐 봉헌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교무금. 이런 거를 안에서 지불하고 할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나 이런 것들이 영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세금 계산까지 다 하고. 그런 기능까지 세세하게 다 만들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밴드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밴드 앞으로 우리가 무한대로 모집할 거 아니에요. 뭐 10만 명까지 모집 안 할 거예요. 아마 5만 정도에서 아마 수도할 거예요. 그러면 밴드들의 가치가 엄청 올라갈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 가진 사람이 600만 명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밴드가 5만 명이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그럼 5만 명으로 한테만 소득을 몰아주겠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전국적인 예를 들어 파리바게트라든지 BBQ라든지 그런 이제 그거 브랜드 예, 정도는 브랜드. 회사와 아마 B2B 그걸 형태로. 해야죠. 예, 예. 그 브랜드는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죠. 왜냐하면 다 각자 그 사장들이잖아요. 네. 프랜차이즈 사장.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 규약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못하게 하는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은 회사의 B2B 형태로 예, 그런 식으로 가능할 것이고, 우리 회사가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하면 우리하고 합시다 하면서 온다니까. 우리가 또 접근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도 합시다 할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파워가 커야지. 자꾸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좀 흘러야 돼. 예, 우리 파워가 자꾸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우리가 모집 안 해요. 밴드들만. 그러니까 TQ 소프트에서 밴드 한다면 나중에 삼성에 예를 들어서 근무한다 하는 정도의 소득이 된다 하면은 그게 이제 기업 가치가 막 엄청 뛰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주식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뭐 밴드들은 돈 안 받아도 돼. 예. 그 기업 가치 자체가 그냥 몇 조 올라 버리면. 아니 그래 배달의 민족은 음식만 배달하는 것만 했는데 5조가 됐잖아. 기업 가치가 1억짜리가 5만 배 올랐대. 5만 배. 코인 이런 거는 저리 가라. 우리는 음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달 음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게 음식부터 음식점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나일 했듯이 옷가게, 당구장, 뭐 노래방 오만 거 다 하잖아요. 신발 가게, 옷가게 뭐 오만 거 다 하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만큼 우리가 컸다 하면은 우리는 50조짜리야 회사가 10배는 더 커요.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한번 그 성공한 우리 배달의 민족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모델 삼아서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명 정도 되는 밴드들이 다 밴드라는 이름으로
그때는 배지도 나올란가 몰라 해가지고 배지 삼성 배지 달고 다니면 시대듯이 예? 우리도 TQ 소프트 배지 딱 달고 다니면 야 저 사람 연봉 얼마짜리다 이렇게 막 바로 나와버려. 그런데요, 이제 내가 어떤 뭐 농민식품 가게 뭐 조금 큰 슈퍼 같은 거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오늘 사람들 다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본인들이 다 한다니까. 소비자들이 우리가 카카오톡을 뭐 카카오 회사에서 해라 해서 합니까? 다 알고 있잖아. 니도 나도.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통해가지고 야 너 이 앱 깔아라. 땡큐 밥 먹듯이 앱 깔아라. 이렇게 막 입소문이 막 난다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대중 매체 기사를 통해서라든지 계속 이제 알립니다. 소비자들이 깔 수 있게 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도 뭐죠? 비서에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앱을 찾아봤는데 A 식당이 없어. 아니 이 회사는 이 식당에는 왜 이게 앱이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고 이제 주인이 물어볼 거야. 이런 거 왜 몰라요? 우리가 지금 다 찾아가지고 코로나도 찍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깔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주인이 바로 깔고 소비자 때문에 알게 되고 소비자가 가맹점이 먼저 알았으면 소비자들한테 오는 손님들한테 이거 깔아서 바로 하십시오 하면 서로 막 연결돼가 그게 입소문으로 막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돼버린다. 소비자들은 무조건 돈 안 들어가고 편리하면 하게 돼 있어요. 가맹점도 이때까지 가맹점 사업이 안 된 이유가 뭐냐면 가맹점들을 타겟으로 해서 깨먹으려고만 하니까 가맹점들이 안 한다. 가맹을 뭐 체크기 하나 갖고 와가지고 뭐 수수료 좀 낮게 해준다 하면서 또 한 달에 얼마씩 빼가고 하니까 재미가 없다. 우리는 돈 안 들어간다. 그냥 폰 다 가 있으니까. 그거 해놓으면 어느 가게가 또 다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하죠. 그게 우리나라의 이 IT 통신망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도 들어가 있잖아요. 카드,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이런 통신은 이미 내가 등록할 때 KT든 SK든 뭐 U+든 다 등록돼 가지고 내가 이 폰 주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된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면 못해. 예,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 자체가 이미 국가에서 인정된 시스템이라는 거지. 그리고 실명제잖아요. 실명제. 우리가 뭐 인정받을 때 휴대폰으로 인정 많이 하잖아요. 예? 무슨 통신사가 어디냐, 전화번호가 뭐냐, 찍어가지고 보내면은 인정번호 날라오면 그걸 찍어 넣어야만 인정받고 모든 걸 하듯이 그게 다 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우리 사업 너무 편리해. 예? 너무 쉽고 연세 많은 분도 되고. 그러니까 이 원리만 조금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얼마든지 믿음이 간다. 이미 등록돼 있어서 해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이미 우리는 실시간이 된다. 또 우리 뭐 만들었잖아요. 500만 홍보 원. 영상. 예? 홍보 영상. 홍보 영상도 곧 나와요. 곧 예, 나왔어. 곧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내 앱을 알리면서 내가 다운받은 앱 속에 내 거는 들어가요. 그 신청한 사람들. 그거를 알리면은 자동으로 내가 추천이 되는 거지. 내 번호하고 이름이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내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고객들, 저장된 고객들한테 다 뿌려버리면 되고. 그리고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 밥 먹듯이 앱이 아마 오늘 나는 지난주에 주말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또 조금 딜레이 됐는데 이번 주는 나올 거예요. 이번 주는 초에 나오느냐 중에 나오느냐인데 어쨌든 뭐 금요일 안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보 영상 그 나오면 알려주세요. 저기